그릴을 예열하는 동안 고기 손질에 들어갑니다.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니 고기 손질도 오전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머스타드를 발라서 이제 먼저 코팅을 해줄 거예요, 고기를. 그러면 이제 그 시즈닝이 고기에서 잘 볶기도 하고요, 풍미도 좋아지고 또 머스타드 자체에 살균 작용을 해요, 얘가. 소의 앞가슴살 부위인 차돌과 양지 부분인데요. 브리스킷이라고 불립니다. 지방과 근막을 제거한 고기는 시즈닝 과정을 거치는데 그 첫 과정이 겨자 소스를 바르는 것입니다. 겨자 소스를 사용하면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신맛은 모두 날아가고 표면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풍미를 올려줍니다. 소금하고 후추로만 간을 해요. 그냥 최대한 본연의 맛을 끌어내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고기 양도 엄청 많거든요. 꽤 많죠, 저희가. 하루에 거의 뭐 톤 단위 가깝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고기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4톤 정도 들어오는데 나흘 정도면 모두 소비된다고 합니다. 먹물로 들어왔을 때보다 최종적으로 남는 무게가 한 40%? 40%? 네, 그 정도밖에 안 남아요. 1시간 후 적당한 온도로 그릴의 예열이 끝났습니다. 그릴에 고기를 넣는 작업자. 고기는 소의 차돌, 양지 부분뿐 아니라 등갈비, 돼지고기, 치킨 등 총 6종류의 다양한 바비큐가 만들어지는데 고기마다 조리 시간이 모두 달라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합니다. 고기를 그릴에 넣으면 본격적인 불 조절이 시작됩니다. 평균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서 10분 이상 그릴에서 눈을 못 떼고 조리하는 내내 온도 확인을 해줘야 한다네요. 문을 좀 열었다, 화구를 열었다가 좀 닫고, 또 저기가 온도가 한 군데 너무 높으면 또 좀 열어서 좀 빼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평균을 맞춰요. 지루하고 긴 조리가 시작됐습니다. 정확한 온도를 유지하며 순조롭게 순항 중입니다. 바비큐의 기본은 로우 앤 슬로우로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익혀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 개의 그릴에서 평균 300인분 정도 구워지는데 제대로 된 불맛을 내려면 장작의 연기를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게 막 그렇게 연기가 확 나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좋은 나무일수록 그래요. 충분히 숙성이 되면 연기가 거의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매캐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이따가 조금 더 있으면 그 향이 되게 좋아요. 굽는 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장작인데 참나무 한 종류만 사용합니다. 이 나무 속에는 굉장히 진액이 많아요. 이 진액은 잘 안 빠져나와요, 건조를 해도. 이 진액이 남아있게 되면 나무를 태울 때 굉장히 몸에 해로운 성분으로 변해서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진액은 눈과 비를 맞아서 눈과 비가 침투하면서 그 진액을 다 빼내야만 빠져나와요. 이게 이제 햇나무고요. 요게 이제 2년 동안 숙성을 시킨 나무예요. 색깔 자체가 완전 다르죠. 색깔도 다르고 이게 갈라지고. 네, 갈라지죠. 눈과 비를 머금고 있다가 겨울이 지나면서 이 나무가 얼겠죠? 다 갈라져요, 이렇게. 통풍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스스로. 숙성한 나무는 사용하기 전에 그릴 위에서 한 번 더 수분을 말려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불이 빨리 붙고 화력도 더 세진다고 합니다. 조금 익었죠? 아, 그렇네요. 예, 예. 불꽃 정도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나무 넣어야 되겠다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은 대략 몇 도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거의 그 정도 맞을 거예요. 한 110도 뭐. 작업자의 예상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참나무 장작이 활활 타오릅니다. 이제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4시간 후 고기의 표면이 마르지 않고 풍미를 올려주기 위해 하는 작업인데요.
맥주 등 다양한 술을 섞은 용액을 스프레이에 넣어 고기에 충분히 분사해 줍니다. 다음엔 익는 속도가 느린 고기 덩어리들을 온도가 높은 쪽으로 자리를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완성되기 전인데도 기름기가 아주 자르르 흐르네요. 고기마다 이제 또 온도 열 받는 게 틀리니까 약간씩 붙어 되는 애가 있고 좀 늦게 되는 애가 있고 그러니까 또 요 안에서도 열이 좋은 데로 이렇게 좀 옮겨놔야 같은 시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6시간 후 바비큐의 마지막 작업입니다. 알루미늄 포일에 바비큐 소스와 흑맥주, 사과 주스를 뿌린 후 고기 덩어리를 감싸 다시 그릴에 넣고 구워줍니다. 이 작업을 통해 고기의 육즙이 그대로 보존된다고 하네요. 가장 빨리 익는 닭고기를 스타트로 6가지 종류의 바비큐가 하나씩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참나무 장작 그릴 속에서 짧게는 6시간에서 길게는 14시간까지. 오랜 시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공을 들인 바비큐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이 까만 거는 바크라고 해서 연기랑 시즈닝이랑 단백질이랑 이제 섞여서 이제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잘 마른 참나무 장작을 피워 110도 전후의 낮은 온도로 장시간 구워낸 고기입니다. 육질이 부드러운 것은 물론 육즙도 풍부하고 불맛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맛의 핵심인 잘 생성된 바크는 바삭한 식감까지 좋다고 하네요. 탄 거랑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타면 쓰잖아요. 원래 전혀 쓰지 않아요. 여기 맛이 다 담겨 있어요. 느린 조리 과정을 통해 지방을 녹여내는 것과 동시에 육질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블링 적고 살코기 많은 부위를 사용해도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나옵니다. 힘 조절을 잘못하면은 브리스킷 바크 자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칼 자체도 잘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힘 조절도 엄청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손님상이 나갈 땐 다양한 부위의 바비큐와 할라페뇨, 양파절임, 무피클 같은 곁들이 음식과 빵까지 함께 제공됩니다. 쏟아지는 얼큰한 육수와 닭고기. 이곳은 무쇠솥 뚜껑에 끓인 닭볶음탕을 파는 전문점입니다. 장작이 들어있는 화로에 가스를 이용해 점화를 하자 장작불이 무섭게 타오릅니다. 40분 정도 조리를 해야 돼요. 40분 동안 조리하시는 이유는 있으세요? 아, 그래야 고기가 어느 정도 푹 물르거든. 푹 익혀야 그냥 거기서 이제 그 질긴 것도 좀 없어지고 맛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화끈한 불맛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장작불의 화력에 닭볶음탕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나무 가지고 저거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가 떨어지면 안 돼. 그래가지고 계속 넣어주고 끓을 때까지는 다 될 때까지는 해줘야 되니까. 이곳 닭볶음탕 맛의 포인트는 장작. 식당 한쪽에 참나무 장작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화력이 좋고 또 연기가 덜 나고. 참나무 장작은 보통 2년 정도 말려서 사용하는데요. 그래야 조리할 때 화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굵잖아 이게. 굵은 거는 더 쪄야 돼 바늘. 장작 크기가 너무 크면은 불 트는 게 늦으니까 이게 자르면은 뭐든지 다 조리하는 데도 빨리 할 수가 있잖아. 현재 보관 중인 장작만도 무려 240톤. 1년에 500톤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니 반년 정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하루 사용하는 장작량 많죠. 그리고 이거를 나무로 말려서 써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힘드는 거예요.
닭은 아침마다 당일 도축한 토종닭을 받아 사용합니다. 닭 손질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칼집을 내주는 일입니다. 토종닭은 간이 잘 안 배고 고기가 잘 안 익기 때문에 칼집을 넣어줘야 고기가 잘 익고 간이 돼요. 가끔 가다가 안 익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고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만 칼집을 넣어줘요. 그런데 칼집을 넣는 칼의 모양이 좀 독특해 보이는데요. 이제 칼이 잘 들어야 손을 안 다치니까 계속 갈고 갈아서 얇아졌어요. 손에 익은 게 더 안전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려고요. 닭은 보통 1kg이 훌쩍 넘는 대형 토종닭을 사용하는데 그래야 고기 맛이 쫄깃하고 국물이 시원하게 우러납니다. 털이 너무 심하면 가위로 그냥 잘라내요. 아, 이게 보이세요? 이 까만 털 요런 게 보이거나 옆쪽에 이렇게 하얀 털이 가끔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만 잘라내고. 손님이 오기 전 150마리 정도의 생닭 손질을 모두 마쳐야 해서 오전엔 항상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내리는 비. 나무가 물에 젖으면 불이 안 붙기 때문에 서둘러 나무를 덮어야 합니다. 나와요. 나무 굴러 떨어지면 다치요. 이거 나무 잘못 빠면 내려갑니다. 작업자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무 위에 비닐을 덮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장작이 무너져 내립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3명이 더. 판사서는 먼저 뿌리지. 이게 비에 안 젖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비닐을 덮었습니다. 말려는 거 그래 저거를 놔두면 물이 금방 먹어가지고 덮어야지. 비가 이제 저기 나무가 생명인데. 이제 화로에 장작을 넣기 시작하는데요. 장작을 넣는 방법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데요. 아, 나무를 여기 S자로 넣어줘요. 네? 아, 불이 잘 붙어요. 사이사이로다가 불이 올라오니까. 40분 동안 화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드럼통 가득 장작을 넣어줘야 합니다. 이따가 이제 적으면 또 갖다 줘야 돼. 본격적인 조리를 위해 자리를 옮깁니다. 요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손님이 도착 전 미리 조리를 시작합니다. 여름에 제일 힘들죠. 여름에 한창 더울 적에는 불과 싸워야 되니까. 그때는 뭐, 그냥 옷이 홀랑 젖어요. 그러면 한쪽은 거의 마르고 한쪽은 젖고 그래. 용광로처럼 무섭게 펄펄 끓는 닭볶음탕 앞을 지키는 일은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화로 근처 온도가 무려 800도가 넘습니다. 엄청난 화력의 불꽃이 솥뚜껑을 감싸고 올라갑니다. 조리하는 내내 불이 약해지면 안 돼 화로 안으로 아낌없이 장작을 추가해 화력을 올립니다. 힘든 작업이지만 장작불을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를 안 하고 가스로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가스로다가 하면 편하잖아요. 불도 고정으로 돼서 딱 맞춰 놓을 수도 있고. 근데 맛이 안 나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장작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력이 강한 참나무 장작은 음식에 불맛을 입히고 토종닭 특유의 질긴 육질도 부드럽게 만들어줘 음식의 맛을 올려줍니다. 그러니 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바로 음식 맛의 비법인 거죠. 화려한 볼거리에 인증샷은 필수입니다. 이런 거는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거죠. 날 추울 때는 괜찮은데 더울 때는 고생이죠 뭐. 일반 음식점에서는 상상도 못하고 뭐 불을 많이 쓰는 중국 요리에서 이렇게 불을 쓴다고 하지만은 이런 거에 비하면은 가히 뭐 비교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놀라워요. 본격적으로 점심을 준비하는 11시경이 되면 30개의 화로에 모두 불이 붙습니다. 이제 여기 싹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먹는 동안이 있어. 그때 잠시 좀 여유가 있는 거지. 잠시 쉬실 수 있는 네, 거죠? 이제 그 불판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바쁜 거지. 익는 순서대로 하나씩 손님상으로 배달되는 닭볶음탕 화로들. 장작의 화력을 줄여 닭에 양념이 쏙 배도록 뜸을 들이고 나면
얼큰한 국물에 불맛이 더해져 매력적인 닭볶음탕이 완성됩니다. 완성되면 화로째로 손님상으로 직행. 40분 동안 강력한 장작불로 끓여낸 닭볶음탕이 드디어 손님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철판은 왜 올리는 건가요? 숯불은 계속 끓기 때문에 불을 조금 약하게 줄이려고 철판을 넣은 거예요. 멀리서 이 맛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는데요. 보자마자 훅 올라오는 매콤한 냄새에 군침이 먼저 돕니다. 소뚜껑 비주얼에 놀랬어요. 호두탕이라고 그런지 되게 쫄깃쫄깃한데 지금 시간 지날수록 조금 더 살이 부드러워 보이는데 잡내 1도 안 나고 일반 닭볶음탕이랑 조금 다르게 숯불 향도 많이 나고 간도 딱 맞고 맵지도 않고 좋아요. 바쁜 점심시간. 오전 내내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로 인해 식당 안은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 이렇게 더울 땐 바닥에 차가운 물을 뿌려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먼지도 안 나고 또 시원하고. 더우니까는 또 위험한 게 적잖아, 물을 뿌려놔. 사제 같은 거를 방지하고. 퇴근까지 꼬박 9시간을 200도가 넘는 장작불 앞을 지키는 고된 작업. 그야말로 더위와의 전쟁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니까 한창 목이 말라요. 수분이 부족. 불맛 3대장의 마지막 주자. 집불 맛집을 찾아 전라남도 무안의 삼겹살 전문점을 찾아왔습니다. 출근 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고기 굽는 작업실 청소입니다. 이거를 제거를 안 하면 혹시나 고기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나중에 불이 원체 세다 보니까 요 거름들을 타고 불이 옮겨 붙어서 불이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침마다 있든 없든 계속 하고 있어요. 집불은 재가 가벼워 청소도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갔다가 들어오시. 먼지가 좀 가라앉으면 다시 쓸고 다시 쓸고. 생각보다 먼지가 엄청 많이 나는데. 이게 이제 평일날은 이 정도 수준이면 주말에는 요거 한 3-4배 되니까 요거 청소만 한 30-40분씩 걸려요. 저녁엔 잔불이 남아있어 아침에 청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 할아버지 대부터 3대째 7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매일 집불로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고기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짚인데요. 최근엔 짚이 귀해져 봄에 미리 계약해 가을에 가져올 정도로 구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한 3-4톤은 돼요. 3-4톤은 되는데 요게 한 1년 안에 다 소비가 돼요. 이 많은 양이. 예, 1년. 지금 이것도 부족하죠. 중간중간에 또 가지고 와야 되니까. 짚은 비닐하우스에서 자연 건조에 사용하는데요. 건조하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저희는 최소 한 2년에서 3년 정도 숙성시키고 건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쓰는 거고, 그래야 화력이 세지니까. 그 화력이 좀 세야 고기 맛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한 6개월 된 짚이고요. 이거는 한 4년 차 된 짚이거든요. 색깔에서부터 수분이 아직 안 빠져가지고 차이가 확실하게 나요. 만지는 이 촉감도 조금씩 달라요. 이건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이거는 까슬까슬한 그런 느낌이 있고. 건조한 시간에 따라 과연 화력 차이가 얼마나 날지 짚을 태워봤습니다. (4년) 건조한 짚이 불도 빨리 붙고 화력도 센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년 된 짚은 다 타서 재가 된 반면 6개월 된 짚은 다 타지도 못한 채 화력이 줄었습니다. 불이 잘 붙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야 고기 맛이 좋아지고 육즙을 잡아서 부드럽거든요. 네, 만약에 1년치로 이렇게 고기를 굽는다 하면 훨씬 맛도 없고 쓴맛 나고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굽기 시작하는데요. 집 말고도 불맛을 내는 포인트가 있는데 생 삼겹살이 아닌 냉동 삼겹살을 사용하는 것이 비법이랍니다. 생삼겹을 강불에 익히면 좀 질겨져요. 타는 것도 좀 심하고. 와, 정말 화력이 어마어마하네요. 주말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00~300개? 많을 때는 한 400~500개 굽고. 사실 집불 삼겹살의 장점 중 하나가 빠른 속도인데요. 주문하고 정말 눈 깜짝할 시간만 지나면 완성됩니다. 삼겹살 한 판을 굽는데 정확하게 50초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집불 앞에서 굽는 것이 여간 고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왔을 때 이 열기 때문에 이걸 못 참았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뜨겁기도 뜨겁고, 이제 여름에는 이 안이 찜질방이 돼요. 찜질방. 무섭게 활활 타오르는 집불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힘이 듭니다. 불 근처 온도가 무려 700도. 잘 말린 집은 굽는 온도가 100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섞어 주세요. 근데 한 5개, 6개 한 다음에 몇 개나 더 구워야 돼? 물어보면 똑같이 저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그럼 이제 속으로 한여름은 그런 생각 들어. 나 좀 살려주라. 아, 그런 얘기가 별로 나올 것 같아요. 네, 나 좀 살려주라. 더워도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은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네요. 불이 세면 석쇠를 올려주고 약하면 낮추고 5초라도 딴 생각을 하면 고기가 타버려서 쉬지 않고 석쇠를 움직여야 합니다. 집불 향을 입은 삼겹살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집불은 장작과는 또 다른 구수한 향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손님이 주문하시면 보통 한 2분, 3분 안에 손님 상으로 가야 돼요. 집불구이 삼겹살과 함께 먹으면 찰떡궁합인 음식이 있습니다. 이게 다 게예요. 게가 왜 이렇게 많아요? 게를 저희 집에서는 이게 게가 없으면 안 돼요. 왜요? 이 고기 소스를 만들거든요, 이걸로. 아, 게로요? 예. 무한 갯벌에 사는 7개를 갈아 만든 장에 삼겹살을 찍어 먹으면 궁합이 좋다고 하네요. 특히 요즘이 7개가 제일 맛있는 철입니다. 지금 이렇게 알 뺐을 때는 제일 맛있을 때거든요. 지금요? 예, 이렇게 알 뺐을 때. 근데 알을 퍼불고 나면은 이게 물렁기가 생겨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사서 지내는 거예요. 만드는 법과 재료도 간단한데요. 말린 홍고추와 마늘, 생강 여기에 주인공 7개가 재료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밥도 들어가나 보네요. 이것만 갈아 놓으면 끓여온 맛이 많이 나요. 그래서 밥을 넣어요. 좀 부드러운 맛이 나거든요. 준비해둔 재료를 모두 분쇄기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칠게장은 숙성 없이 바로 먹는 것이 더 맛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직접 담근 간장과 깨소금을 넣어 버무리면 완성됩니다. 우리 집불구이를 구워서 거기에다 이렇게 찍어서 드시면 키토산이고, 무안에 양파가 유명해서 양파김치를 담아서 같이 이렇게 삼겹살하고 게장하고 양파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드시면 이게 맛있거든요. 무안 집불 삼겹살의 두 번째 색다른 반찬이 양파김치인데요. 매콤달콤한 맛이 삼겹살과 썩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익으면 국물이 나오니까 다시 하얘 안 맛있게 보여. 그래서 이걸 고춧가루를 넣거든요. 겨울엔 3, 4일, 여름엔 이틀 정도 숙성해 손님상에 냅니다. 한 번 담으면 20kg짜리 20개씩을 담거든요. 거의 한 달에 2번씩은 담아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양파김치가 완성됐습니다. 야, 그냥 딱 봐도 맛있어 보이네요. 이게 겨울에 맛있어요. 잡아줘. 느끼한 맛을 잡아줘.
힘들지만 짓불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화력이 센 짓불에 삼겹살을 구우면 잡내가 싹 잡혀서라고 합니다. 식기 전에 바로 손님상으로 이동합니다. 한 판에 1인분씩 나와. 뜨거우니까. 짓불구이 삼겹살은 짚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와 그 흐름이 고기에 배어 풍미를 더하는데요.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짓불 태워봐서 그 향을 아는데, 야, 짓불 태우는 향이 구수하고 좋거든요. 고기 맛이 궁금한데요. 집에서 고기를 구우니까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짓불 향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향이 살짝 배어 있는 것 같기는 하고 분명히 촉촉하게 먹고 있어요. 일반 삼겹살은 좀 머금고 있는데 기름이 쫙 빠지니까 좀 더 겉집해지고 그래서 좀 더 담백한 것 같아요. 손님들에게 최고의 불맛을 전하기 위해 30도에 가까운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불과의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노하우나 그만큼의 정성들을 그대로 이어가가지고 100년 후에도 100주년 됐을 때도 진짜 맛있고 좋은 집이다. 계속 2대째, 3대째 제가 물려받고 있지만은 손님들도 2대째. 한 돼지갈비 전문점입니다. 작업자가 오늘 사용할 수출 준비 중입니다. 이 한 포대가 20kg거든요. 총 4포대, 80kg. 오늘 사용한 물량입니다. 이곳은 돼지갈비를 숯불에 구워 파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하자마자 하는 일이 10개의 화구에 숯을 채우고 불을 붙이는 일입니다. 우리 집이 이제 불 꺼지는 시간은 언제냐면 추석 때 전날부터 5일간, 설 때 전날부터 5일간 1년에 열흘이 꺼져. 열흘 말고 항상 켜져 있는 그러죠. 예. 그런데 특이한 건 다른 식당과 달리 출근 시간이 굉장히 이른데요. 새벽 6시면 출근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는 그래도 요즘은 조금 더 늦어졌어. 겨울에 이제 할 때는 캄캄할 때, 어두컴컴할 때 내려오죠. 이렇게 일찍 출근하는 이유는 손님들이 오기 전 돼지갈비의 초벌구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새 숯불 온도가 600도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초벌구이는 고기에서 수분이 많이 떨어져 연기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손님이 없는 시간에 미리 와서 고기를 구워야 합니다. 그런데 숯불에 갑자기 물을 뿌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은 이제 불을 잡기 위해서 불을 막 올라왔었잖아요. 또 불을 대충 잡아야 돼요. 너무 센 불에서 또 구우면 안 되니까. 불이 화구 위로 올라오면 고기 겉면이 다 타버려 잘못하면 아까운 고기를 전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돼지갈비는 은은한 연기로 구워줘야 해서 불 조절이 필수입니다. 1차 양념이 된 고기를 불판에 올려 굽기 시작하는데요. 쉬워 보여도 섬세한 조절이 필요한 작업이라 고기를 굽는 작업자들 대부분 20년을 훌쩍 넘긴 숙련자들입니다. 뼈가 붙은 고기라 애초에 생갈기부터 익으려면 고기 살은 빨리 익어버리는데 뼈 부분이 안 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니까 두 번을 구우니까 뼈까지도 완전히 잘 익는 시간대 똑같이 동시에 익더라고. 맛도 엉뚱하고. 예. 그래서 손이 가시면 초벌을 고생이지. 초벌은 보통 60% 정도만 익혀냅니다. 고기를 굽는 작업자들의 손이 잠시도 쉴 틈이 없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계속 하면 안 되니까 자주 뒤집어줘야 되거든. 골고루 익으려면. 고기를 굽다 보면 수채 이물질이 떨어져 화력이 약해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수초를 뒤집어 화력을 다시 올려줘야 합니다. 숯불에다가 고기를 굽게 되면 잡내를 다 잡아줘요. 혹시라도 이렇게 돼지 고기가 좀 살짝 덜리고 뭐 비린내라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잡아주고. 뭐 돼지 냄새라 그럴까 이렇게 숯불에 또 구우면서 연유작용도 되더라고요. 예, 부드러워져. 초벌구이 작업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작업자들은 식당 문을 열기도 전 뜨거운 숯불 앞에서 녹초가 됐지만 돼지갈비는 숯향을 머금고 맛있게 익어갑니다. 1차 구이가 끝난 고기들을 냉장 창고로 옮겨 숙성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제 초벌하고 나서 식힌 다음에 다시 양념을 해놓고 이제 손님 상황이 나가기 전에 바로 그 단계거든요. 이걸 이제 아침에 와가지고 저희가 석쇠에 얹어가지고 손님 상황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냉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초벌구이한 고기 물량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하루에 막 2,000인분씩 나가고 그럴 때는 그냥 한 이틀이면 이게 다 소진돼 버려요. 그러니까 손님이 이게 밀어 닥칠 때는 이게 많아 보이지만 이게 금방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매일 굽고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영업시간 전 전날 구워 2차 양념을 한 고기를 석쇠에 올려 손님이 오면 바로 구울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고기가 노란색과 파란색 상자에 나눠서 담겨 있네요. 노란색에 있는 것은 이제 지방이 있는 부분이에요. 파란색에 있는 거는 살만 있는 부분. 그래서 적당히 섞어줘야 되거든. 영업이 시작되면 화구 앞은 본격적으로 바빠집니다. 최고의 불맛을 내기 위해 매캐한 연기를 참으며 작업자들의 손에 의해 석쇠가 수도 없이 뒤집힙니다. 그런데 그냥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네요. 뒤집는데도 기술이 있답니다. 자꾸 뒤집어도 탕 갈비가 여기서 이쪽이 어느 정도 익으면 뒤집어야 되고 또 이쪽 익으면 다시 뒤집어야 되고 이게 못이지. 하나마가 가는 것도 아니고 운하는 거야 저기를. 또 다른 노하우는 기름과 뼈의 유무에 따라 석쇠에 고기를 올리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기름이 많은 부분은 금방 익어 석쇠 가장 구석에 놓고 뼈가 있는 고기는 불이 가장 강한 가운데 부분에 올려서 굽습니다. 이게 목에다가 수건을 걸어놔. 이거 수건을 안 걸면은 땀이 줄줄줄 나갖고 옷이 척척해져요. 지금 여기 이 수건이 척척해졌잖아요. 이 색깔이. 색깔이. 아, 그러시네요. 네. 손님들은 도와줄 건데 목에다 왜 수건이냐고 멋으로 그렇게 한다는데 아니요. 요즘 같은 여름이면 금세 머리부터 몸까지 전부 땀 범벅이 됩니다. 석쇠를 뒤집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석쇠도 무게가 그래도 제법 나가죠. 네, 이제는 활력이 돼서 안 무거워요. 처음에는 많이 무거워. 이제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아. 처음에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손가락 위에 퉁퉁 붓고. 근데 요령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는 되는 식으로. 아, 그렇게 뒤집으면 손목이 더 아프세요? 네, 그러니까 손목이 좀 덜 아프더라고. 손목이 아플 때는 손가락에 힘을 좀 주고 또 손가락이 아프면 손목을 좀 대고. 뜨거운 화구 앞에서 장시간 앉아 고기를 굽는 건 몸에 꽤 무리가 갑니다. 다 관절백이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가 어깨가 안 올라가고 이완제 먹고 그래. 근육 이완제. 네. 하루에 오는 손님 수만 2,000명.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9명의 숙련된 고기구이 전문가들이 교대로 10개의 화구에서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고기를 구워냅니다. 불이 센 데에서는 빨리빨리 익기 때문에 빨리빨리 뒤집어져야 되고 불이 약한 데는 좀 익는 시간을 줘서 또 진득은 해야 되고. 숯불에 2번 구워 불맛이 완벽하게 입혀진 돼지갈비가 완성됐습니다. 똑같은 고기도 굽는 불에 따라 다른 맛이 나는데요. 스스로 익힌 갈비는 뭉근한 불에 구워 육질이 부드럽고 육즙이 살아있습니다. 더운 여름 작업자들의 노력으로 최상의 불맛이 나는 돼지갈비가 구워졌습니다. 초벌해 놓은 고기를 다시 구워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문한 지 5분이면 고기가 손님상에 도착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되게 빨리 나와서 그게 좀 신기했고 고기 먹는데 숯불 향이 살짝 올라오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겉에는 되게 바삭바삭한데 안에는 촉촉하거든요. 육즙이 흘러가지고 불맛도 되게 강하고 되게 맛있어요.
최고의 불맛은 결코 그냥 나오지 않는데요. 더운 여름 붉은 땀방울을 흘리며 숯불 앞을 지킨 이들이 있기에 오늘도 불향 가득한 고기가 손님상에 올라갑니다. 100년 넘는 가게, 손님들이 또 다시 그때 오더라도 엄마 때하고 맛이 변치 않는 그런 가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손님들이 흡족해 하시면서 같이 그런 가게. 까마를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상당한 양의 통나무를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물참나무는 덩어리로 잘 나오고 이 강참이나 물참 같은 경우는 거의 부서져서 나와요. 이게 한 80% 생성이 돼서 나온다고 하면은 물참이나 강참 같은 경우는 한 40~50%뿐이 안 되는 거죠. 가마 안에 나무를 쌓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0년 이상 된 60에서 70kg짜리 통나무 25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쌓는 건 요령까지 필요한 일입니다. 빈틈이 없이 나무를 쌓아야 불이 붙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무를 크게 넣으면은 한 8톤까지 들어가. 이게 8톤 가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하면 가마에 뿌리가 가기 때문에 저기 한 5톤 정도만 좀 넣고 있어요. 5톤에서 한 6톤 정도. 입구가 열려 있으면 가마에 산소가 들어가 나무가 너무 빨리 타 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입구를 막아야 합니다. 입구에 장작을 빼곡히 채우고 불씨 역할을 하는 숯도 함께 넣어주는데요. 숯을 넣으면 발화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이제 황토 벽돌과 황토를 이용해 입구를 막는데 1000도가 넘게 올라가는 가마의 열을 감당하려면 바람 구멍 하나 없이 꼼꼼히 문을 막아줘야 합니다. 가운데 구멍을 왜 안 먹으신 거예요? 요건 이제 불 붙일 때 일로 불을 집어넣는 거예요. 일로. 아, 불을요? 네. 이제 불을 붙일 때 일로 붙이는 거지. 일로. 불이 다 붙은 다음에 막아요, 이거를. 막고 이제 밑에 거를 떼서 숨구멍을 만들어 놓는다. 아, 숨구멍도 네. 이제 밑에가 이제 숨구멍이거든요. 가마 입구에 불을 붙입니다. 깊숙한 안쪽까지 불이 붙으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꼬박 1시간 반을 붙여야 한다네요. 불이 붙으면 구멍을 황토로 봉하고 5박 6일 동안 꽁꽁 막힌 가마 안에서 나무가 타야 숯이 만들어집니다. 6일 후 숯가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드디어 가마가 열리고 긴 장대같이 생긴 삽으로 숯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빨갛게 타고 있는 참숯. 뜨거운 열기 속에서 길이 6m, 무게 10kg이 넘는 삽을 들고 숯을 꺼내는 건 여간 고된 일이 아닙니다. 가마 입구 온도는 무려 1000도가 넘습니다. 사실 가마 앞에선 숨쉬기도 힘들 만큼 더운데요. 조금이라도 더위를 식히기 위해 대형 선풍기를 틀어놓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여기 체질화되면 땀은 많이 안 나요. 처음에 할 때는 땀을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이제 체질화되니까 땀은 많이 안 나고 차라리 매운 거 먹으면 절절 난다니까. 숯이 부서지지 않게 최대한 조심하면서 꺼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꺼내는 작업만도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보통 6톤 정도의 나무를 넣으면 무게가 10분의 1로 줄어 숯이 되는 것은 600kg 남짓입니다. 매일 이제 허물고 하나 나무 넣고 막고 불 지르고 하나 빼고 내일 또 이제 털고 나무 넣고 똑같아요 그게 매일. 이렇게 2시간씩 숯을 꺼내다 보면 더운 곳은 물론이고 팔이 떨어져 나갈 듯 아프다고 합니다. 숯은 꺼내자마자 대형 드럼통에 넣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직 타고 있는 숯의 공기를 빨리 차단해 온도를 내려줘야 좋은 숯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드럼통들, 아직도 온도가 350도가 넘습니다. 조금이라도 근형이 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돼도 불이 살아있다고. 그 안에서 쏟아보면 불이 살아있어요. 발화가 되는 수가 강종 있어. 꼭 이걸 꼼꼼하게 이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 날 뚜껑을 여는데요. 가마 속에 넣는 것부터 빼는 데까지 일주일이나 걸려 귀한 참숯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백탄. 이렇게 백탄은 땅땅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소리가 청량하잖아요. 백탄은 10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구운 수치입니다. 색깔이 회백색을 띠는데 단단하고 화력이 세고 오래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숯이 만들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또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류를 해야 하는데 먼지가 많아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크기별로 총 4가지로 분류해 박스 포장하는데요. 대부분 음식점으로 판매돼 고기 굽는 용도로 사용됩니다.